안녕하세요. 비움과 체험으로 건강을 이야기하는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여러분들은 의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외상이 심한 환자분, 아니면 호흡이 굉장히 힘들어서 고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이렇게 치료하는 의사의 모습, 그런 부분을 보면서 어떤 걸 느끼냐, 이제 이걸 여쭤본 건데요. 그렇게 막 그냥 일반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 마음 아프고 눈으로는 도저히 눈뜨고는 보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의사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태연하게 이렇게 수술하고 이제 진료하고 이런 모습들 보면서 저 의사들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고 감정도 없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근데 사실은 그 힘든 환자분들을 보면 의사들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도 사실 그 환자분이 이렇게 잘 회복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치료를 하면 더 빨리 좋아지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도 하게 되고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에게 오는 환자분들 중에서는 저는 그러니까 뭐 밥을 너무 못 드시는 분들, 밥 한 숟가락도 거의 드시기 힘들어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볼 때 마음이 좀 많이 아프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욕창 환자분들, 거동이 이제 이렇게 불편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거동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이제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져 있을 때 욕창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욕창이라는 게 이렇게 자세를 자주 안 바꿔주고 이제 그런 분들에게만 생겨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오래 누워있지 않아도 면역력이 급격하게 떨어져 있는 분들한테서는 이제 욕창이 이렇게 그냥 불쑥불쑥 아무 데서나 물집이 생기면서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면역력이 떨어져 있고 그러면서 이제 욕창이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 제가 많이 힘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가 당뇨합병증. 당뇨합병증으로 뭐 갑자기 뭐 이렇게 치아가 우수수 다 빠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손발, 특히 이제 발에 괴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발이 괴사가 되어 가고, 그래서 뭐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법도 없다, 발을 절단해야 된다, 이제 이런 답을 듣고 이제 오신 분들, 이럴 때 이제 저도 같이 긴장을 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분을 회복시킬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제가 환자분들을 보면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가슴 아픈 경우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밥뿐만이 아니라 약조차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조차도 잘 못 드시는 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면역력이 극히 떨어져 있으면서 욕창이 생기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 당뇨합병증,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당뇨합병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최근 저희 직원이 이렇게 점심 식사를 하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한의원이 요즘 그 외과 병동이 되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이제 그렇게 말을 하게 된 것은 그 욕창이 좀 심해져서 치료가 잘 안 되어서 오는 환자분들이 몇 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혈당 조절이 안 되면서 발과 다리가 이제 괴사되어지는 현상을 가지고 이렇게 내원하신 분이 계셨어요. 이렇게 외과적인 그 증상을 동반해서 오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소독을 하고 드레싱을 하고 이런 외과적인 처치 과정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당뇨합병증,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정의를 내리고 싶으세요? 혈당 조절이 안 되면서 나타나는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 이것을 이제 합병증이라고 할 텐데요. 자, 당뇨합병증, 그러면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심각한 혈액순환 장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즉, 혈당이 높으면서 이제 피가 끈적끈적해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이제 혈관들이 이렇게 망가지는 이제 그런 질환이다, 이렇게 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당뇨합병증을 이제 두 가지로 분류해 보면, 그 미세혈관이 손상이 되면서 나타나는 그런 합병증이 있고요. 대혈관이 이제 손상을 입으면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 있고,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혈관이다 그러면 이제 좀 굵은 혈관들이 망가진다는 거죠. 대표적인 현상은 이제 동맥경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맥이 뭐 두터워지고, 그러니까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반복되다 보면 두터워지고 탄력이 없어지고, 그러면 혈액순환이 더 안 되고, 이런 이제 반복이 되겠죠. 그러면서
뭐 혈압이 높아지는 건 기본이고요. 그런 것 외에도 이제 뇌혈류 순환이 잘 안 되면서 뇌경색이 올 수도 있고 또는 협심증이나 이제 심근경색이라든지 이런 현상도 올 수 있고요. 이렇게 큰 혈관들이 고장나면서 올 수 있는 그런 합병증이 있는가 하면 이제 미세혈관이 손상되면서 오는 합병증. 어떻게 보면 당뇨 합병증은 이제 이 미세혈관이 손상되면서 나타나는 그 증상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미세혈관이 손상이 되면 아무래도 이 심장에서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부위에서부터 증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손발에 이렇게 순환이 안 되면서 이제 괴저증이 온다든지 아니면 잇몸으로 이제 들어가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이제 이 치아가 이렇게 들뜨고 어느 순간에 하나 둘 이렇게 빠진다든지 아니면 눈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시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백내장이 온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가져올 거예요. 자, 이렇게 대혈관에 문제가 생길 경우 그리고 미세혈관에 손상이 생기는 경우 이 중에서도 이제 미세혈관에 손상이 되면서 나타나는 증상, 즉 안구 증상, 그리고 이제 잇몸 증상, 그리고 이제 손발에 사지에 이제 괴저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거 외에 또 하나 있죠. 신장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만성 신부전이죠. 신부전 중에서도 이 혈당 조절이 안 되면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신부전이 생길 때는 특히 더 치료가 힘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신부전이 오게 되면 이제 투석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당뇨 합병증이라는 것은 어떤 혈관병이다. 혈관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런데 큰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작은 미세혈관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 당뇨 합병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눈에 이상이 생기면 안과 질환, 잇몸에 이상이 생기고 치아가 들뜨면 치과 질환, 그리고 뭐 또 발에 이상이 생기면 외과 질환, 신장에 이상이 생기면 신장 질환. 이렇게 이해할 일은 저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당뇨 합병증이라는 것은 그냥 딱 한마디. 아주 안 좋은 악성의 혈액순환 장애다. 이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그것이 눈에도 나타나고 손발에도 나타나고 신장으로 가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생긴다는 건데요. 그래서 무엇보다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혈당이 잘 조절되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할 건데요. 그런데 이 당뇨 합병증이 오는 분들은 그 전에 이렇게 조금만 조심해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나 스스로에게 너무 관대해서 이런 합병증 단계까지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더 나 스스로를 여기서 조절한다는 것은 어떤 뭐 다른 게 아니라 혈당 조절을 말하는 거예요. 이 혈당 조절을 조금 더 엄격하게 타이트하게 조절을 하면 합병증까지 가지 않을 수 있는데 이제 합병증까지 도달하는 건 이제 그것이 안타깝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 당뇨 합병증이 왔을 때 또는 당뇨 합병증이 오기 직전에 어떤 주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기 전에 제가 이런 사례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이제 최근에 내원하고 계신 분인데요. 좀 안타깝죠. 이제 11월 24일이니까 며칠 안 됐죠. 오셨는데 이렇게 발에 이제 새끼발가락 옆쪽으로 이렇게 상처가 나서 이게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다리가 이제 퉁퉁 부어 있는데 부어 있으면서 이 정강이 부위 쪽에도 다 이렇게 물집이 생겨 있어서 이 사진상에서는 그냥 좀 붉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이게 다 수포 형태예요. 물집이 생겨서 거기서 이렇게 지물이 줄줄 나오고 있었고 이제 발목 뒤쪽으로는 이미 상처가 돼 있는 상태였고요. 이 상태로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된 계기가 있었더라고요. 이제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이제 그건 기본적인 상황은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발에 티눈이 생기니까 그 티눈 수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술을 할 때, 티눈 수술을 할 때,
어, 당뇨 있다는 얘기를 하셨냐 이제 그랬더니 그 얘기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형외과에서 그냥 이거 티눈 때문에 발이 아프니까 티눈 수술해달라 이제 이렇게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셨고 수술을 2번 수술을 했는데도 이제 회복이 안 되니까 올 8월에 또 한 번 수술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그 상처가 낫지를 않고 계속 이 상태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제 병원에서도 이 혹시 이제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냐 이제 이걸 묻게 되셨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외과적으로 이렇게 쉽게 처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됐고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소염제라든지 항생제 그리고 소독 이런 것들은 치료가 안 되니까 이제 저한테 내원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이 아프니까 걸음을 못 걷게 되고 걸음을 못 걷고 실내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혈당은 더 오르고 이런 이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발과 다리가 심하게 이제 짓무르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런데 이분이 이제 연세가 84세 정도 되셨고 혼자서 생활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걸음도 잘 걷지 못하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누구의 도움도 잘 못 받으니까 참 이제 저로서도 치료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도 난감한 거예요. 이제 발이 아프니 운동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식이 조절을 하려니 이제 그런 것도 마땅치가 않고, 이제 또 혼자서 사시는데 연세도 있고 경제적으로 또 여유가 있을 리도 없잖아요. 자, 이럴 때 이제 참 대략 난감하다. 이제 마음만 아프고 이제 해드릴 수 있는 것에는 좀 이렇게 한계가 있고 이제 이런데 그래서 그러면 이분에게 제가 무엇을 가장 먼저 해드려야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가 당뇨 치료에 있어서 저는 뭐니 해도 혈당을 조절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뭐 여러분들도 거기에 동의하실 거예요. 근데 혈당을 조절을 하려고 하지만 뭐 조절하기 싫어서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약도 드시고 다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돼서 오신 건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약이냐 인슐린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혈당을 많이 올리는 음식을 안 먹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당이 300까지 오르는 상황에서는 약이나 인슐린으로 이렇게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약만 가지고 조절을 하시는 분들은 뭐 300까지 있던 게 혈당이 약 먹는다고 해서 100, 200이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한 70 정도 이렇게 떨어지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혈당을 덜 올리는 음식을 먹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당뇨 치료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그 혈당을 덜 올리는 어떤 음식을 소개한다 해도 그것을 잘 챙겨 드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발효 효소식을 드렸어요. 이걸 드시면서 배고프다고 하면서 또 다른 걸 막 드시면 어떡하나 이제 염려되는 마음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혈당을 급격하게 이렇게 떨어뜨리고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는 것을 드시는 게 좋겠다. 근데 그걸 밥으로는 조절이 잘 안 되니까 제가 이제 한 108칼로리 정도만 집어넣은 그런 효소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발효 효소식을 드렸고 그리고 최소한으로 어떤 이제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원료들을 배합해서 만든 이제 비엔체 순 이렇게 2가지를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심하게 합병증이 와 있는 상태에서 이거 2가지만 들어가서 뭐 어떤 치료가 되겠나 하겠지만 저는 그래도 이것이 어떤 다른 약을 드리는 것보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중요하겠다 해서 이제 이렇게 드렸고요. 그리고 오실 때마다 이제 최대한 제가 가진 그 이제 약들을 이용해서 소독하고 드레싱하면서 이게 이제 빛이 분홍빛이 나오는 거 이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근적외선 조사기예요. 그래서 제가 근적외선이 그 이제 상처를 재생시키고 그러니까 피부에 어떤 손상이 있을 때 그것을 빨리 나을 수 있게 해준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것을 제 치료할 때 이제 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그냥 일반적인 그 원적외선 그 IR이라고 해서 빨간불 나오는 그런 등들을 사용하잖아요. 그렇긴 한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특별히 제가 이 근적외선 주사기를 1시간 정도 이렇게 쬐어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치료를 들어갔는데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어르신께서 밥을 잘 챙겨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아무거나 먹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 발효 효소식이 나 같은 노인네한테는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침 저녁으로 이걸 잘 챙겨 드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점심 한 끼만 이제 밥을 지어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4일이 지나서 28일이 되어서 오셨는데 여전히 이때도 다리가 이제 4일 만에 오신 건 아니고 매일 이제 오셨는데 제가 이제 4일이 지난 사진을 여기다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4일이 지나니까 일단 진물 나는 게 어느 정도 좀 주춤을 하고 그러니까 수포가 잦아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리가 굉장히 많이 부어 있죠. 그러니까 어디 한 부위가 괴사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순환이 문제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혈액순환이 안 돼서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부어 있고 그리고 침 한 개만 찔러도 거기에서 물이 이렇게 새어나올 정도로 이렇게 부어 있는 상황에서 그 상처가 무슨 약을 바른들 회복이 안 될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외과적인 처치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환을 잘 이루어내는 건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 이런 관점인 건데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틀이 더 지난 30일 날 이렇게 사진상으로 보기에도 확연히 달라졌죠. 진물 나던 것은 이제 거의 다 멈췄고요. 그 상태에서 수포도 이제 거의 없어지고 그리고 부기가 완연하게 줄어서 그 전에는 꼭 찰흙처럼 그냥 이렇게 슬쩍만 눌러도 이렇게 푹 들어가서 아예 나오지 않고 그랬었는데 그 정도가 많이 완화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24일부터 30일로 치면 일주일도 채 안 됐는데 이렇게 부기가 많이 빠지고 이제 진물이 가라앉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합병증 단계까지 갔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지나갈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당뇨에 좋은 밥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혈당을 애초에 많이 올리지 않는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제 이런 관점인데요. 그래서 현미, 귀리, 늘보리 20%, 깐녹두 20%, 청차조 5%, 검은콩 15%, 그리고 황태육수로 밥을 하는 것. 이것을 이제 저는 그냥 당뇨밥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어르신께도 그 점심 때는 이제 요양보호사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밥을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밥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거죠. 그렇게 해서 점심을 한 끼를 드셨고요. 아침 저녁은 이제 발효효소식과 채소로 이렇게 드시게 됐던 거고요. 이렇게 이제 혈당을 덜 올리는 밥 내지는 이제 그 기타 다른 식품들을 이용한 것 이런 이제 기본적인 혈당을 덜 올리는 그 식습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이제 두 번째 이렇게 혈당 조절이 안 되다 보면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그냥 아무거나 이제 드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인슐린을 투여하는 분 중에서 그러니까 인슐린을 이제 투여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저혈당이 빠지게 되고 저혈당이 빠지게 되면 막 설탕을 먹게 되고 그래서 늘 단 것을 가까이 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당뇨 합병증 단계에 있는 분들은 아예 음식에다 설탕을 1도 섞지 말라는 것. 그래서 단 것 자체는 과일 중에서도 단맛이 나면 안 드시는 거예요. 그 바나나를 드시더라도 좀 덜 익은 바나나를 드시고 바나나가 푹 익으면 이게 단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단맛이 나는 것들은 과일이건 음식이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배제하는 것이 좋다.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이걸 안 지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단 음식을 먹지 않는 습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어르신처럼 작은 상처라도 조심하는 게 이제 중요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별스럽지 않게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티눈 수술을 해서 그런 건데 그냥 발톱을 깎다가 상처가 조금 났는데 그것이 치료가 잘 안 되면서 이렇게 괴사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작은 이제 상처가 났을 때 그것이 회복이 잘 안 된다 싶으면 얼른 이제 큰 병원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주치의를 삼고 있는 한의원이 있다면 한의원으로 가신다든지 이런 이제 신속한 치료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작은 수술이라 하더라도 그 미리 당뇨가 있다는 것을 고지하는 것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치료를 하든지 간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당뇨 합병증 그 치료를 하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었고 이런 단계까지 오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당뇨 합병증이 오기 전에 뭐니 뭐니 해도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손발이 시리고 저리다.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이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나이가 젊으니까 아직은 뭐 혈당 조절이 그렇게 뭐 약간 높으니까, 그러니까 100 미만이 정상인데 나는 한 130 정도 나오면 이 정도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 계실 텐데, 그 혈당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하자. 그래서 만약에 연세가 이렇게 84세가 되셨다 하는 분들은 이제 병원에서도 당화혈색소가 한 7 정도만 나와도 또 뭐 6.5 이 정도 나와도 이 정도면 그냥 웬만해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공복혈당이 120, 130 나와도 이 정도면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미 내 혈관이 많이 좁아지고 염증도 심해지고 이렇게 망가진 상태에서 그 이제 고혈당이 지속이 되면 합병증 올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손발이 시리고 저리다 이런 가벼운 증상이 있을 때부터 조심하자는 것. 그리고 당화혈색소가 늘 6% 미만으로 조절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이제 이렇게 혈당 관리와 그리고 합병증 증상으로 나타나는 가장 간단한 증상이 있을 때 그때서부터라도 좀 타이트하게 관리하자. 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애초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혈당을 덜 올리는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단 것을 아예 먹지 말자. 이렇게 먹는 습관 말씀드렸고, 그리고 작은 상처라도 사소하게 생각하지 말자. 바로바로 가서 치료를 받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수술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내가 당뇨가 있다라는 것을 고지하고 시술을 받자. 이렇게 주의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합병증이 이미 심하게 진행되고 난 상태에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환자뿐만 아니라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힘들어요. 그래서 오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그래서 합병증 단계에 이르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